안녕하세요. 세타레브의 문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8강 타이머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RTC 타이머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RTC 타이머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에 대해서 타이머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익숙하시죠? ST사의 STM32L073RZ 마이크로 컨트롤러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피처에서 보면 여기에 11개의 타이머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는 11개의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타이머의 성격들이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도 하나의 RTC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시스틱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타이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타이머를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타이머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이 타이머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타이머하고 와치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너럴 퍼포즈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머는 4개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파워 타이머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직 타이머로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시스틱 타이머, 그 다음에 와치독 타이머, 윈도우 와치독 타이머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타이머는 RTC로 로우 파워 타이머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로우 파워 타이머는 지금 인디펜던트 클럭을 가진다. 그리고 스탑 모드일 때도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익스터널 클럭을 사용을 했을 때만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클럭을 가져올 때는 철저하게 독립적이면서 그 MCU가 돌지 않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양한 피처들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것은 16비트 업 카운터이고 16비트 컴페어 레지스터 등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럭 소스로는 인터널과 익스터널 2가지 방식에 따라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 한번 가서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오버뷰에 가보면은요.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073 보드에 대한 피처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타이머에서 보면은 RTC나 시스틱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죠. 중요한 타이머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외부로 노출이 안 돼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 네모칸이 있는데요. 이 네모가 지금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면은 외부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애들은 핀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팀 21, 22 이런 식으로 아까 제너럴 퍼포즈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머들이 따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노출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RTC나 뭐 와치독 같은 경우는 그냥 핀 세팅 없이 안에 전원 인가를 하고 레지스터를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RTC를 보면은 이 RTC는 총 클럭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LSI나 아니면 LSE 방식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클럭이 들어와서 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클럭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RTC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ST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TC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RTC 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금 RTC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캘린더 기능이나 알람 기능 그리고 주기적인 웨이크업 기능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지금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할 부분들이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캘린더 기능은 내용을 딱 들어도 알겠죠? 날짜, 시간, 요일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알람 기능은 시간이 됐을 때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기능이죠.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도 계속 깨어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기능은 보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연도, 달, 그 다음에 요일, 날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트라는 그 항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Initializing the Calendar 이 테이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럭 컨피규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랫부분에 대해서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 각 항목별로 어떠한 값을 세팅을 했을 때 그 값들을 디파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를 보고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려가서 보면은 알람 기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죠. 알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데이트와 타임 필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마스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글 캘린더를 보면은 설정을 할 때 반복으로 해서 뭐 달로 반복을 할 거냐, 연으로 반복을 할 거냐, 일로 반복을 할 거냐에 따라서 알람을 계속 울려주겠다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람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마스크를 통해서 알람 기능들이 다양하게 동작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웨이크업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스펙은 우선 이 정도로만 보고요. 큐브 MX를 통해서 우리가 RTC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MX에 지금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뉴클레오 073 RZ 보드를 열었을 때의 그 디폴트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RTC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 않죠? 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티브 클럭 소스를 하고요. 캘린더를 기능을 켜고요. 알람을 하나를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알람은 2개를 쓸 수가 있고요. 웨이크업 기능을 해서 총 3개의 웨이크업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하나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클럭 디텍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세팅을 하면 외부에서 클럭을 받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디텍션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들도 일단은 우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면은 클럭 컨피규레이션에서 봤을 때 RTC가 지난 시간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활성화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꺼볼까요? 껐을 때 클럭 컨피규레이션에서 보면은 RTC가 활성화가 안 돼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RTC를 키면은 액티브를 시키는 순간 클럭 컨피규레이션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일단은 LSI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kHz로 세팅을 했을 때 클럭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한번 소스 코드를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컨피규레이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 보면 RTC라는 게 추가가 됐을 겁니다. 우선 핀아웃에서 다시 RTC 기능을 끄면은 컨피규레이션에서 왔을 때 없었죠? 그랬는데 다시 이제 RTC 기능을 켜는 순간 컨피규레이션에서 이 RTC 값들을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면은 파라미터 세팅에서 아까 디파인문에 결정되어 있는 값들을 넣어준다고 했죠. 이 부분들에 대한 값들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시간이나 이러한 값들을 초기화시킬 값들을 여러분들께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알람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세팅을 해주시면 나중에 소스 제너레이트 할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VIC가 인터럽트가 일어나야지 지금 알람 기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럴 때 MVIC를 세팅을 해주면 직접적으로 벡터를 사용을 해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요. 세팅을 해주지 않으면 시스틱을 이용을 해서 인터럽트 발생을 하게 코드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우리는 외부 지금 그러니까 인터럽트 핀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인터럽트를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주시고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주면 RTC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았던 그 L0 소스 코드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에 L073RZ 그 다음에 examples 여기서 RTC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TC 중에서도 알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에 ARM MDK를 열고요.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열면 우리가 계속 보는 드라이버스의 CMSIS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 드라이버 파일들이 있고 유저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코드 있고 BSP 파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할 드라이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는 RTC가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RTC 그리고 그 외에도 RCC에서도 이제 EX 파일이라고 해서 추가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들어와 있네요. 한번 main.c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c 파일을 열어보면 RTC 알람에 관련돼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RTC 핸들러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핸들러의 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직접 보기 전에 빌드를 한번 해보시고 따라가기 쉽게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완료가 되면 RTC 핸들을 한번 고 데피니션으로 들어가 보면 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멤버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RTC를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있죠. 이 인스턴스는 지금 레지스터 베이스 어드레스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봤었던 레지스터 값들을 가지는 멤버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데피니션이 있고요. 이것은 RTC를 초기화할 때 어떤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한 이니 타입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할을 락킹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 멤버 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시면 되고 콜백 함수들에 대한 그 멤버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멤버 변수들을 가진 핸들 타입을 하나를 갖고요. 그리고 RTC 컴피그하고 그 다음에 RTC 값을 보여주는 함수 두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인 함수 안에 들어와 보면 우선 RTC 핸들에 지금 RTC를 넣는데요. 이 RTC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TC는 RTC 베이스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핸들이네요. 그래서 RTC 인스턴스에 RTC 베이스를 가지는 주소값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는데 지금 시간 포맷은 24시간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포맷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두 개 값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두 개 값이 디파인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클럭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디파인이 된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스펙 파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었던 스펙 파일에서 RTC 캘린더에서 지금 그 값들이 정의가 돼 있었다고 했죠. 네, 여기에 있네요. RTC 캘린더에서 값들을 보면은 우선 HSE를 넣었을 때, LSE를 넣었을 때, LSI를 넣었을 때 중에서도 37kHz는 우리가 지금 넣었던 그 클럭 소스이죠.
이럴 때 124나 그러니까 프리div는 124, 그 다음에 프리div s는 295로 넣어라. 이런 식으로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소스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헥사 코드로 값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를 통해서 헥사 값을 한번 보시면 7C는 124, 그 다음에 127은 295, 방금 봤던 그 값들이죠. 124, 295, 이 값들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LSI 37kHz로 지금 클럭 소스를 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메인 함수에서요. 그래서 이제 RTC 핸들들을 쭉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har RTC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지금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각가지 레지스터 정보들을 초기화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에러가 나면 에러 핸들러 함수를 호출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에러가 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알람을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알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세팅을 해주는 걸 보니까 지금 시간 정보들을 넣어주죠. 데이트와 그 다음에 시간, 이 값들을 각각 셋을 시켜서 필드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알람 값이 일어나는 정보를 다시 세팅을 해줍니다. 우리가 데이트하고 시간을 봤을 때 거의 같은 값을 넣고 세컨즈만 제가 5초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하고 5초 뒤에 알람을 일어나게 지금 제가 컨피규레이션을 해줘가지고 IT라는 API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show는 그냥 데이트와 타임 정보를 얻어와서 그거를 스테레오 바꿔서 보여주는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를 일어나게 했으니까 우리가 인터럽트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는 MVIC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그랬죠. 이 인터럽트에 대한 벡터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리셋부터 시작해서 시스틱 핸들러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벡터 테이블 상에서 살펴봤을 때 0번지부터 해서 지금 시스틱 30번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IRQ0부터는 유저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제 n번지까지 쭉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럽트는 어디에 매핑이 되어 있냐면 그 스타트업 코드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스타트업에 지금 이제 벡터 테이블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는 소스 코드이고요. 그 옆에 컴파일이 됐을 때 나오는 벡터 값들을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스틱 핸들러까지는 이미 암에서 정의를 해놓은 상태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유저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STM에서는 와치독이랑 뭐 PVD 이런 것들을 먼저 0번째, 1번째 IRQ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RTC IRQ 핸들러를 세 번째 쓰겠다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RTC는 이 세 번째인데요. 지금 이 세 번째에 컴파일된 벡터 값들을 보면은 이 벡터 값들이 함수 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시스틱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을 한다고 했죠. 그때 함수 번지가 30번지에 이렇게 값이 써 있는데요. 이 값들이 지금 만약에 187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에러 값들을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값들이 써 있는 애들은 정상적인 함수 호출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RTC가 IRQ 핸들러가 이네이블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에러를 호출을 하다가 RTC 핸들러를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RTC 값에 그
함수가 들어가는 것, 함수 번지가 이렇게 벡터 값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언더스코어 it.c 파일이라는 데서 다 정의를 해 놓는다고 했는데요. 봤을 때 지금 NMI나 하드폴트 이런 것들은 기본값이라고 그랬죠. 시스틱까지는 지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저가 정하는 영역인데 이 RTC를 이렇게 RTC 언더바 IRQ 핸들러라는 API를 선언을 해주는 순간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벡터 값에 값을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IRQ 핸들러들도 추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it.c에다가 여기서 정의한 이름을 가져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정의한 이름은 .s 파일에 보면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로 열은 것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람을 5초만 주고 여기가 지금 원래 다른 분들은 30이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5초만 주고 컴파일을 하신 다음에 로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리붓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초 뒤에 LED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뒤에 LED가 켜지죠. 지금 5초 뒤에 LED가 켜지는 부분들이 코드상 제가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기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디버깅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콜백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이게 어떻게 이 이벤트 콜백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하시고요. 일단 창을 좀 한번 재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이닛에 지금 포인터가 와 있죠? 우선 넣고요. 그 다음에 LED도 이닛을 시켜주고 RTC 핸들러 인스턴스에 RTC 주소 베이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맷을 결정을 해주고요. RTC 이닛을 시켜줍니다. RTC 이닛을 시켜줄 때 보면은 지금 콜백을 어떻게 등록을 했는지 RTC에 클럭을 넣는 부분이 MSP init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함으로 해서 RTC에 클럭을 넣어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컨피규레이션을 해주시고요. RCC에다도 지금 RTC 관련된 클럭을 이네이블을 시켜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지금 RTC 인터럽트 핀을 세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TC를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RTC를 이네이블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MVIC 벡터에 RTC 그 주소값이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소값대로 이제는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은 튀는 부분이 같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텍션 모드를 해서 일단 프로텍션 모드를 끄고 레지스터 값들을 쭉 저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RTC 이닛은 끝났고요. 알람 컨피규레이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도 마찬가지로 계속 세팅해주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타임을 똑같은 시간에서 5초 후에 알람이 일어나게 세팅을 해주는 값들이고요. 인터럽트를 호출을 해주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RTC IRQ 핸들러라는 것을 호출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시스틱이 일어났을 때 핸들러 호출하듯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어나고요. 이때의 레지스터를 보면은 모드가 핸들러 모드로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이때 RTC 알람 IRQ 핸들러를 호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면 RTC 알람 이벤트 콜백을 호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보셨던 메인 함수에 구현이 되어 있었죠. 이 메인 함수에 구현이 되어서 BSP LED 이닛을 호출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호출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시 그 알람을 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무한 루프에 들어갈 겁니다. 고를 해봤을 때 한 번도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제 파일이었고요. 이 예제 파일을 내가 카피를 해서 내 프로젝트에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벤더사가 제공한 할 드라이버를 어떻게 잘 쓰는지를 앞으로 예제 파일을 잘 가져와 가지고 내가 사용할 보드에 프로젝트를 잘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그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렉토리를 제가 두 개를 열어놨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작업할 공간이 레슨 07 KL이라는 디렉토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열었던 그 예제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파일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의 소스에 지금 우리는 이 세 개 파일만 있는데요. 여기 소스를 보면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MSP라는 파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크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메인점 헤더가 있는데요. 우리는 메인점 헤더가 없었죠. 우리도 이제 메인점 헤더를 만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열면 그 중에서 이제 메인.c 파일을 봤을 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제 파일에서 한 것을 우리가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 일단 그 쇼 타임까지 카피를 해오고요. 이렇게 되면 RTC 핸들 선언을 해서 카피를 해오고 이 RTC 핸들에서 사용하는 함수들, RTC들이 사용하는 함수들을 지금 카피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도 보면은 BSP LED init까지는 공통적이니까 그 밑에 부분들만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문까지 카피를 하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7강이었으니까 7강으로 우리가 디파인 문으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한 부분을 넣고요. 나머지 알람 콜백도 우리는 시스템 클럭 컴피그 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스템 클럭 컴피그 위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카피를 해오고 있으니까 그 밑에 추가되는 부분들을 다 계속 이 밑으로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콜백 함수 넣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에러 핸들러, 그 다음에 RTC 알람 컴피그, RTC 타임쇼, 그 다음에 어설트까지 쭉 다 엔드 오브 파일까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X자들이 보이죠? 정의가 안 돼 있어서 X자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본 소스에 보면은 메인.헤더를
봤을 때 메인.점 헤더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있네요. 우리도 메인.점 헤더가 있으니까 메인.점 헤더를 인클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 show time은 지금 스탠다드 IO.점 헤더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꺽쇠와 따옴표의 차이는요. 꺽쇠가 있는 경우는 그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헤더 파일들을 미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오라는 의미고요. 따옴표들은 내가 만든 헤더 파일들을 찾아오라는 의미고 이 안에 지금 디렉토리 경로들을 넣지 않았죠? 이 부분들은 지금 프로젝트가 아니라 옵션에 CC++에 include path라는 게 있습니다. 이 include path를 추가를 해주시면 굳이 경로를 넣지 않아도 이 헤더 파일들을 찾아와 줍니다. 그래서 include path에 넣지 않을 경우에는 꼭 이 헤더 파일 안에 경로를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카피해왔던 C 파일을 includ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existing으로 하고요. 유저의 소스에 MSP 파일을 add를 시켜주시고요. 이 MSP 파일을 보면은 지금 MSP init을 해주면서 여기에 RTC 관련한 클럭을 지금 RCC 값을 넣어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시죠? 이게 없으면 정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들에 클럭 넣어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넣어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init을 시켜주는 API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main.c에 호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어디서 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main.c에서 보면은 main.c에서 RTC init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빌드를 안에서 들어가지지 않네요. 왼쪽에서 보면은 RTC init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TC init을 보면은 여기서 MSP init을 호출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까 확인이 됐을 거예요. 할 RTC MSP init을 여기서 호출을 해주죠. 이게 지금 위크로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할 MSP라는 부분에서 유저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할 RTC MSP init이라고 직접 만들어서 위크라고 선언되어 있는 부분과 위크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동시에 있을 때는 위크를 빼고 위크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컴파일을 해서 넘겨줍니다. 빌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출이 되는 거죠. 인터럽트도 이제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RTC 관련된 인터럽트가 없는데요. 인터럽트 코드도 카피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s 파일에 미리 선언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코드의 .s 파일을 보면은 RTC _IRQ 핸들러라는 API 이름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대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IT.헤더 파일을 보면은 여기에 선언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봤을 때 지금 할 RTC 알람 IRQ 핸들러로 호출을 한다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지금 정의가 안 됐으니까 main.헤더를 다시 include를 시키는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할 드라이버에 우리가 지금 RTC 관련된
C 파일들이 하나 또 들어와 있지 않죠? RTC 관련된 파일들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스에 할 드라이버 들어와서 소스에 할 드라이버 관련된 파일들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C 하고 RTC EX 파일을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이제 차이가 조금 있죠. RTC하고 RTC EX는 들어와 있는데요. 파워 EX 파일이 없고 그 다음에 RCC EX 파일이 없죠. 얘네들도 아마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많이 나고 있죠. 이유는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디렉토리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 디파인문이 없다거나 함수가 없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ain.c 파일에 보면은 RTC 핸들 타입 데피니션이 없다라고 뜨고 있는데요. go to definition 하면 없다라고 나오죠. undefined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한번 원래 되는 데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to definition을 하면 이게 지금 RTC.헤더에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거를 쓴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보면 이 RTC.헤더 파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정의가 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저 위에 define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컴프 파일에서 디파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프 파일이 할.c를 열어보면 플러스는 지금 누르면 이 할.c가 인클루드하는 헤더 파일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comp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면 우리가 사용할 할 드라이버들에 대해서 디파인을 걸고요. 이게 undiff돼 있으면 그 해당하는 할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TC 관련해 가지고 디파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enabled를 시켜주시고요.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러가 하나밖에 없지요. 들어가 보면 RTC 핸들이 없는데 지금 썼다라고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main.c에 우리가 선언을 했었죠. 이거를 그냥 다시 extern으로 값을 가져오면 되는데 이것도 여기서 그대로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variables 밑에 이렇게 주석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이것을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RTC 핸들 타입으로 지금 익스턴해서 C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걸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헤더에 이렇게 정의를 해서 써서 인클루드를 시키셔도 되고요. 아니면 컴파일러 보고 뒤져보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익스턴을 시키면 컴파일러가 그거를 어딘가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헤더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그 헤더를 인클루드 시켜주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정의되어 있는 헤더가 너무 크다라고 할 때는 전처리기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익스턴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빌드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두 개의 에러 메시지만 있습니다. 컴파일 메시지가 아니고요. 링킹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링킹에서 에러가 난 경우는 지금 하나로 그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묶다 보니까 이것을 쓴다라고 했는데 어딘가에도 없을 때 링킹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l0 할 msp.object에서 이 두 개를 쓰는데 못 찾겠다라고 하는 에러이네요. 그러면 이 msp.c에 들어가서 이 호출하는 부분에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파워 enable 백업 액세스 이게 지금 없다라고 그러죠. go to definition 하면은 undefined data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온 소스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p.c에서 할 파워 enable 백업 액세스 얘는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 power.c 파일이라는 곳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power.c 파일을 인클루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인클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의 드라이버스에 할 드라이버 들어와서 소스에 파워 얘를 인클루드 시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RCC EX 클럭 컨피규레이션 해주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딱 이름만 봐도 알겠죠? RCC EX를 지금 인클루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RCC EX를 찾아서 애드를 시켜주시고 빌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다 빌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지금 RTC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완료가 된 거죠. 부분은 한번 전체 리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드 했을 때 지금 코드 사이즈 나오면서 에러 없고 워닝도 없이 정상적으로 다 빌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요. 리셋 버튼을 눌러서요. 5초 이후에 LED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잘 동작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머지는 완벽하게 다 된 것 같고요. 마지막 과정인 타이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알람 컨피그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람 컨피그를 보면은 우선 데이트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타임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 값에서 일종의 알람 타임 값을 바꾸고 그다음에 어떠한 마스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알람이 뭐 반복이 될 수도 있고 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값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밑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트 위에 카피를 해서요. RTC 알람 컨피그라는 이름을 한번 setTimer라는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값을 받아와야겠죠. unsigned int에 타임아웃 값을 받아오고요. 이대로 하는 대신에 일단 우리는 쉽게 초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SEC 그래서 타임아웃을 밀리세컨드로 준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1000으로 나눈 값을 한번 세컨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밀리세컨드대로 인터럽트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쉽게 초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signed int로 데이터형을 한 번 더 선언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촉감만 받고 그 밑에 부분은 다 그냥 지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드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1보다 작으면 그냥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f를 쓴다라는 걸 int로 썼네요. if 세컨드가 1보다 작으면 그냥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데이트랑 타임 값을 세팅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불러오는 부분으로 호출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할 RTC에 있겠죠. 네, 할 RTC에 보면은 getDate, 그 다음에 getTime이 있을 거예요. 저 위에 있나 보네요. getTime. 보면은 타입을 보면 일단 핸들 타입 데피니션으로 포인터로 받고 이제 그냥 인트로 받는 형태로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포인터로 받는 부분들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포인터로 받는다라는 건 주소값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소값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는 해당 메모리 번지수를 값을 얼마든지 바꿔도 그게 함수가 리턴이 됐을 때 그 값이 유지가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인트로 값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 인트로 받아온 값이 여기 안에서 아무리 바뀌어도 다시 돌아갈 때는 원래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법이고요. 이 이제 그러니까 포인터로 데이터를 받아온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부 값들을 바꿔서 리턴을 시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함수의 앞에 리턴 밸류 값들이 보통은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리턴 밸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것에 대한 내부 값들을 변경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로 포인터를 받아와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동작을 시키고 리턴하는 것들은 스테이터스만 리턴을 해서 잘했다, 잘 못했다 이걸로 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getTime과 getDate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getTime을 카피를 하고요. setTime 했던 거를 getTime으로 바꾸고 똑같이 그냥 BCD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안에 stime 스트럭처가 값이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set을 했을 때는 이 값으로 넘겨주겠다라는 거였고 이제 get을 할 때는 그 RTC에서 넘겨준 값을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지우고요. 마찬가지로 getDate도 똑같겠죠. 여기도 보면은 데이터 타입으로 지금 데이터 타입을 받아와서 이 데이트를 바꿔주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getDate로 해주고 바꿔주는 형태로 되고 set이 아니라 get이 되겠죠. 그리고 이 스펙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테이블에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RTC 타이머를 만약에 셋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때 일단 알람을 다 꺼주라고 제일 처음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꺼주는 루틴을 하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꺼주는 거는요. 셋 타이머 위에다가 함수를 다시 하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는 이 C 파일 내에서만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데서 이 스탑 알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의 의미고요. 예, 이 스탑 알람을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탑 알람 함수 내부는 보면은 클리어 플래그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RTC를 디액티베이션 시켜주면 여기 뒤에는 우리가 지금 A 알람을 쓰고 있으니까 그 타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알람을 다 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도 위에 정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함수하고 RTC
set timer unsigned int로 타임아웃 밸류를 받아왔었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t timer를 이제 함수 내부를 더 살펴보면은요. 스트럭처 알람에 그대로 이제 그냥 우선 우리가 값을 특별하게 변경을 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이 세컨드만 관련해서 세컨드하고 미닛만 관련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임 값을 s타임 구조체로 받아왔으니까요. 네. 타임의 세컨즈 값을 보고 그거에 우리가 새로 정의할 이 세컨드 값을 더해서 이게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미니츠를 지금 증가를 시키고요. 세컨즈는 그거에 모듈레이션 값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컨즈에 세컨드만 더해서 추가로 넣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을 넣어야 되겠죠. hours는 이거에 대한 그냥 hours를 그대로 넣으면 똑같은 시간에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minutes도 더 확인을 해야죠. minutes가 이렇게 더해서 60이 넘으면 hours도 증가를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ours를 넣고 minutes는 minutes를 넣고 seconds는 seconds를 넣고 나머지 서브세컨즈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이머를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콜백에서 함수가 호출이 되면 콜백이 어디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5초가 지났을 때 함수 콜백이 일어나는데 이때 LED ON을 시켰었죠. 이 부분을 블링킹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BSP, LED, 토글, LED2 넣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알람 세팅을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콜백 안에서 한번 알람에 대한 일이 작업이 끝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알람을 새로 세팅을 해서 동작을 시키는데 새로 세팅을 2초로 동작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는 나와서 타이머라는 이름으로 따로 변경을 계속 줄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 해보도록 하고요. 예, 우선은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백에 다시 이제 셋타이머 하나를 등록을 해놓고 한번 다시 셋타이머 함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불리면 기존의 알람을 끄고요. 이미 없죠. 이미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알람을 끄는 그런 루틴 하나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데이터 함수를 받아오는데 이번에는 빈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값들을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빈으로 포맷을 받아오고요. 세컨드 계산해서 업데이트 시켜주고 미니츠 계산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부분은 제가 생략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그걸 자세하게 다시 함수를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인터럽트도 이제 바이너리 포맷으로 인터럽트를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버깅 포인트는 다 빼고요. 빌드 하시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리셋 버튼을 호출해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있다가 LED 켜지고 2초 있다 꺼지고 2초 있다 켜지고 2초 있다 꺼지고 블링킹이 제대로 잘 되고 있네요. 저는 지금 엄청 단순하게 타이머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타이머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시간이 되면은 고급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스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타이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들 모든 자료들은 이 사이트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